제가 운동을 하다가 만난 분인데 자기는 우울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우울해 하시는데 우울하다는 게 왜 우울한지가 자기는 이해가 안 되고 우울하다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대요. 아, 저 아들 때문에 저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렸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자신만 알고 상대방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줄 모르는 아들을 키우느라 엄마가 힘드셨을까? 상대에 대한 마음 헤아리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요즘 마음 힘든 분들 많으시죠? 예,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이 2년차 시절인데요. 예, 저희 스승님으로부터 정신분석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교육분석이라는 정신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처음 만나 뵀는데 하신 말씀이 자네는 뭐가 제일 불편한가? 요즘 불편한 게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드린 답변은 저는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요즘은 아내가 무섭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내가 아이들한테 소리만 쳐도 무섭고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 게 꼭 나한테 화를 내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석을 받으면서 매주 선생님을 찾아가서 1시간씩 수개월 동안 분석을 받는 동안에 제가 아내를 무서워하게 된 원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맞은 경험은 없고요. 어머니한테 맞은 기억만 있습니다. 전자오락실에 갔다가 늦게 오거나 아니면 뭐 구슬치기나 딱지치기를 하다 늦게 돌아오면 어머니한테 크게 혼났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공부를 시켜주지 않아서 본인은 공부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공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아주 무서운 어머니였어요.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소리치던 모습이 내 기억에 남아 있어서 아내가 소리칠 때 어머니의 그런 두려움이 아내에게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애착 대상과의 경험은 그 사람의 마음 습관, 즉 생각하는 습관과 감정을 느끼는 습관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교 10등 안에 드는 성적을 받고 어머니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성적표를 보여드렸는데 어머니가 그 순간에 1등도 못 해놓고 무슨 잘난 체냐 라는 핀잔을 들었다는 환자분이 있었고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집단 따돌림을 당해서 너무 괴로워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우울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가 어떻게 했길래 친구들한테 그런 그 대접을 받느냐, 너 때문에 내가 우울해서 못 살겠다 라는 소리를 하는 어머니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애착 트라우마는 성장기에 경험할수록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장기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 감정의 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상처를 받게 되면 생각하는 습관의 틀이 왜곡되어서 상대방은 별다른 의미 없이 무표정하게 대하거나 그냥 말을 했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나를 떠날 것 같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흘러가게 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 헤아리기 방식의 왜곡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제가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의 반응은 매우 강력한데요. 엄마의 반응이 곧 나의 마음처럼 느낍니다. 저 슬라이드 속에서 지금 아이가 바깥을 향해서 기어가다가 낭떠러지를 만나서 엄마에게로 돌아갈 때는 엄마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냈을 때 왼쪽 그림처럼 엄마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에 있는 아이는 낭떠러지 같이 보이는 곳일지라도 엄마가 건너편에서 건너와도 된다,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저 낭떠러지 같이 보이는 유리판 위를 기어서 엄마에게로 갑니다. 즉 내가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반응이 위험하다고 걱정하면 위험한 것처럼 느끼고 엄마가 괜찮아 라고 반응을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엄마에게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이가 엄마에게 보내는 신호를 엄마가 어떻게 반응해 주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먼저 엄마에게 신호를 보내죠. 엄마, 나 배가 고파, 기저귀가 젖었어,
뭐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무서워. 이러한 반응을 했을 때 엄마가 아이의 마음을 추론합니다. 아, 아이가 지금 무섭구나. 아이가 뭔가 불편하구나.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엄마 마음속에 띄웁니다. 엄마의 마음속에 띄운 상태에서 아이에게 반응을 해주면 이 반응을 아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까 내가 보냈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을 자기의 마음속 자아가 생기는 최초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잘 반복돼서 이루어지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발달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우울증 환자들처럼 엄마의 반응이 이렇게 적절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적 자아를 이렇게 갖고 있었던 아이가 뭔가의 신호를 보냈어요. 엄마, 나 지금 괴로워, 불편해 라고 했는데 이 엄마가 추론을,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아요. 아이의 마음 상태가 없는 상태로 엄마의 감정을 아이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너무 힘들어서 짜증이 나 있는데 애가 우니까 아이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에 대한 미운 마음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데 아이는 이게 마음이 싫다고 거부할 수가 없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때 들어온 마음은 엄마의 마음인데 자기의 마음으로 착각을 해요. 아, 내가 나쁜 아이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실증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아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네. 내가 미운 아이니까. 내가 이상한 아이니까. 뭔가 잘해서 엄마한테 칭찬받고 이해받고 싶었는데 그거 가지고 뭘 잘했다고 잘난 척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 아, 맞아. 나는 별 볼 일 없는 애야. 난 잘나지 않은 애야. 라는 마음의 상처를 뿌리 깊이 갖게 되는 거죠. 아이는 자기가 생각이 있고 자기의 뭔가의 뜻을 표현해서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뜻은 잃어버린 채로 상대방이 나한테 보내준 그 의미, 너는 나쁜 애야, 너는 골칫덩어리야, 너 같은 애는 나 미워 죽겠어 라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라고 생각되면서 자리 잡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울증이 큰 분들이 사람들은 저를 싫어해요. 제가 이상하니까요. 저 같은 애를 누가 좋게 보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어린 시절의 애착 트라우마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린 시절의 이런 애착 트라우마로 인한 마음 헤아리기의 왜곡은 어른이 돼서 가까운 사람, 중요한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도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나를 떠날까봐 불안해하면서 애인을 사귀더라도 그 사람은 별 뜻 없이 연락을 좀 늦게 했는데도 아, 드디어 내가 실증이 났구나. 이제 나를 떠나겠구나.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농담처럼 던진 우스갯소리에도 아, 드디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제 다른 사람이 생겼구나. 이런 오해를 하면서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흔히 애착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어릴 적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생각이 꼬여 있고 나는 그때 시절의 그 그림자를 벗어날 수가 없어. 애착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습관이 어떻게 바뀌겠어. 나라는 인간은 벌써 틀렸어.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죠. 예, 애착 트라우마로 인한 마음 헤아리기 습관의 왜곡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 헤아리기 훈련을 잘 해야 되는데요. 그 훈련의 출발점은 마음 헤아리기가 어떻게 왜곡되는지, 왜곡되는 작동 방식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뭐가 보이시나요? 할아버지가 보이시죠? 수염난 할아버지를 보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카스라는 술의 신을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화가는 두 번째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이 그림의 두 번째 제목은 키스하고 있는 연인이에요. 보이세요? 아까 꽃을 보고 넝쿨을 보신 분이 있는데 그 넝쿨 속에 남자와 여자가 키스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왼쪽에 여자가 있고 오른쪽에 남자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남자가 여자를 끼안고 있고 왼쪽 여자가 남자와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시나요? 마음의 작동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염난 할아버지를 보는, 빠르게 의미를 찾아내는, 순간적으로 찾아내는 그러한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 키스하고 있는 연인을 찾아내는 방식,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숨은 그림을 찾아내는 이런 생각의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애착 트라우마의 상처를 받은 사람한테 처음에 1번 시스템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저 사람이 넌 떠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저 사람한테 욕을 하고 저 사람한테 화를 낸 다음에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이런 식의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번 시스템으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서운해하고 있는 거는 있지만 내 모든 것을 다 싫어하고 나를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면서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시스템이 주는 신호를 2번 시스템으로 정말 맞는지,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는 2번 마음 헤아리기 시스템을 잘 돌릴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예를 들어 애인이 문자를 보냈는데 10분이 지났는데 답변이 오고 있지 않으면 1번 시스템은 거봐, 저 사람이 이제 너한테 관심이 식었어, 이제 저 사람은 떠나갈 거야, 이런 감정이 순간적으로 들었을 수 있지만, 아,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바빠서 문자를 못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렇게 내 마음 헤아리기 방식의 왜곡은 그러면 어떻게 교정이 될 수 있을까요? 1번 시스템이 보내는 여러 가지 왜곡의 신호를 2번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꾸 고쳐보고 제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스스로가 내 마음속을 돌아보는 일기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마음속에 생각과 감정이 흘러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명상 훈련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내 마음속을 돌아보는 것이 혼자 하기 좀 어렵다면 정신치료자나 상담가와 함께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같이 도움을 받아가면서 진행해 볼 수도 있죠.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좋은 인간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고 교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힘든 우울 상황에 갔다가도 자기 마음을 회복하고 인생에 대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선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자세히 이해하고 자세히 돌아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처가 있어서 어떤 마음 습관의 왜곡이 있는지, 나는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 어떤 오해를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지,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는 못난이야, 나는 너무 얼굴이 못생겼어, 나는 능력이 너무 부족해, 나 같은 애를 누가 좋아하겠어, 나는 이상한 성격을 가졌는데, 이러면서 나를 미워했던 내 마음과 먼저 화해를 해야 되죠. 예, 제 환자분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 자신이 싫어요. 그리고 저는 동생이 너무 밉고 동생도 죽이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진료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함께 온 어머니는 우리 집은 얘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제일 골칫덩어리예요. 얘만 이러지 않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얘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정말 해줄 거 다 해주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화를 내고 우울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우리 자신이 죽겠다고 하면서 어머님이 하소연을 하셨어요. 이분이 중학교 시절에 조기 유학을 떠났었는데 그 조기 유학 떠났던 나라에서 같은 중학생 서양인 애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계속 밤마다 그런 악몽을 꾸면서 잠을 설치고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어머니나 사람 가족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했고, 그때 그런 걸 가지고 왜 여지껏 그러냐고 하면서 계속 가족들은 환자를 원망하고 환자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어린 시절의 마음의 상처가 이분의 감정 습관을 쉽게 분노 폭발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해했고, 남자친구는 이분이 계속 화를 내고 분노 폭발을 해도 꾸준히 믿어주고 참아주면서 옆에서 지켜줬기 때문에 이분이 치료와 그런 남자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지금은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 남자친구와 결혼에 성공하였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우울해 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가 만난 분인데 그분은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우리 어머니가 우울해 하시는데 자기는 우울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우울해 하시는데 우울하다는 게 왜 우울한지가 자기는 이해가 안 되고 우울하다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아, 저 아들 때문에 저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렸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자신만 알고 상대방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줄 모르는 아들을 키우느라 엄마가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시력을 높이세요. 내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시력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